박나래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서 이제는 불법 시술 의혹 방송 조작설까지 제기되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그녀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단순히 연예계 가십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바로 연예계 동료들의 심상치 않은 반응입니다. 그동안 박나래 씨와 남다른 케미를 보여주었던 전현무 씨의 행보가 대표적입니다. 전현무 씨는 최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해명과 입장을 내놓은 것은 물론 민감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까지 모조리 공개했습니다. 이는 박나래 씨와 얽힌 사태에서 자신은 완전히 발을 빼겠다는 소위 칼손절을 의미하는 아주 날카로운 대처로 해석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예계 내부에서도 이미 박나래 씨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박나래 씨를 공개적으로 두둔하거나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옹호 발언을 하는 동료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나래바의 실체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나래바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방문하며 화려한 파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매니저들의 피눈물 나는 노동이 있었습니다. 매니저들은 연예인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 재료를 구하러 다녀야 했고 집안 세팅부터 온갖 자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촬영 스케줄이 없는 개인적인 시간에도 불려가 조리와 준비를 도와야 했다는 증언은 충격을 줍니다. 이 와중에 박나래 씨가 소송에 휘말리고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시술자와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터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사건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 내용인 박나래 씨가 펜타민을 너무 많이 복용해서 내성이 생겼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박나래 씨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 체중을 감량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튜버 입짧은 햇님 씨 역시 그 약물을 함께 복용해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펜타민 계열의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료진에게조차 28일 이상 장기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된 이 위험한 약물이 어떻게 그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박나래 샤이니키 그리고 입짧은 햇님까지 이 세 사람은 왜 문제의 주사 이모를 고소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그 사람이 의료인인 줄 알았다, 자격증이 없는 줄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을 속인 주사 이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봐도 진짜 몰랐다면 고소가 정답입니다. 고소를 통해 승소하게 되면 박나래 씨도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였구나라며 여론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연예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사 이모 A씨를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무고죄의 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괜히 고소했다가 주사 이모 입에서 너네 다 알고 있었잖아 라는 폭로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문자나 통화 기록이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박나래 씨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샤이니 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사 이모가 나 의사 면허 없는 거 알고도 시술받지 않았냐. 나도 처벌받겠지만 너희도 공범이다라고 맞받아치며 무고죄로 역고소할 경우 연예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신고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사 이모 A씨는 지인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연예인들과의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고소가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아니라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넘어 박나래 씨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코드쿤스트에게 선물했던 도시락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정성껏 만들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도시락을 본인은 맛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요리를 직접 하며 간을 봤을 사람이 완성된 음식 맛을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튜브 등에서는 이 도시락을 매니저들이 대신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이 만들지도 않았으니 맛이 없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4시간의 정성이라는 멘트 또한 거짓 방송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러니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요리를 잘한다는 이미지조차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식용유 사용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8리터짜리 대용량 식용유를 사용하면서 기름이 나오는 주입구가 아닌 공기 순환용 벤트 구멍으로 기름을 들이붓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업소용 식용유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 이 장면은 박나래 씨가 평소 대용량 요리를 직접 하지 않았으며 방송용 이미지를 위해 연출된 상황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그 많은 요리들도 다 매니저들이 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성 논란에 불을 지핀 또 하나의 사건은 개인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느라 고생하는 막내 PD에게 박나래 씨가 뒷짐을 지고 서서 숨도 쉬지 말고 해라, 화장실도 가지 말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 임금 못 드린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포장하기에는 임금이라는 생존권과 직결된 단어를 사용하여 갑질을 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평소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모습을 본 대중들은 관상은 과학이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난다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것은 기안84의 과거 발언입니다. 약 4개월 전 기안84는 배우 이세영 편을 보던 중 뜬금없이 가정 방문하는 얌의 치료사 같다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시에는 엉뚱한 발언으로 넘겼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 발언은 현재의 주사 이모 사태를 꿰뚫어 본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기안84는 박나래 씨의 최측근으로서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시술을 해주던 사람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전현무 씨가 링거를 맞았던 사건, 박나래 씨가 집에서 시술을 받았던 정황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야매 치료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말 한마디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대중들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 도덕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통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오히려 대중들에게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소송은 의무가 아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박나래 씨가 지금처럼 본질을 회피하고 침묵한다면 바닥으로 떨어진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판도라의 상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